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을 비교해서 회계 처리 방법을 살펴보게 되면은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단기 매매 증권은 어디에 속하나요? 당좌 자산에 속합니다. 매도 가능 증권은 투자 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증권을 취득했을 때, 또 평가를 했을 때, 즉 결산할 때 평가를 말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결산할 때 또 평가를 했을 때, 평가를 2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분했을 때, 이렇게 이제 각 단계별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했을 때는 그 취득 그 대금은 얼마냐면 100만 원이에요. 이 증권의 대금은 100만 원. 그리고 취득함에 있어서의 추가로 발생되는 수수료, 이 비용이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110만 원 지급됐죠. 대변의 자산 감소로서 현금 110만 원. 자,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을 우리가 취득했을 때는 수수료 비용을 따로 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은 100만 원만 증가가 되고 수수료 비용 10만 원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때 이 비용은 비용 중에 영업 외 비용으로 분류되는 그러한 이제 수수료 비용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수수료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거의 대부분이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금융비용으로서 영업의 비용입니다. 영업의 비용의 수수료 비용입니다. 자, 그런데 장기간 우리가 투자하기 위해서 취득한 이러한 이제 증권으로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되는 것은 부대 비용을 포함하죠. 부대 비용을 포함해서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금액으로 계상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에 있어서는 어떠한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원칙입니다. 부대 비용을 포함시키는 거. 그런데 이는 예외로 부대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표시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은 100만 원, 매도 가능 증권은 110만 원.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결산할 때, 결산 시에 평가를 해보겠다는 얘기죠. 결산서에 표시되는 금액은 가능하면 현재 가치로 표시가 되면 좋겠죠. 그래야 정보 이용자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아주 유용한, 즉 적합한 정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회계 그 정보가 갖춰야 될 질적 속성 중에 목적 적합성이 있었죠.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 즉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금액은 현재 가치로 표시되는 게 좋겠다. 그러나 조건이 있었죠. 그 현재 가치로 표시를 하고자 했을 때 그 현재 가치, 그 공정가 가치, 그게 신뢰성이 충족이 돼야만 돼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 원가로 표시한다 이랬죠. 그런데 이 경우에 결산일 현재의 공정가액의 이 부분은 신뢰성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신뢰성이 충족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라면은 결산서에는 취득 금액은 100만 원, 110만 원 돼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할 게 아니라 150만 원으로 표시를
표시가 되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결산일 현재 단기 매매증권의 금액은 얼마로 돼야 됩니까? 150만 원. 매도 가능 증권도 150만 원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단기 매매증권을 50만 원 더 이렇게 여기에다가 가산이 되는 회계 처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은 110만 원 돼 있기 때문에 40만 원만 더 가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도 가능 증권 150만 원, 단기 매매 증권 15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대변에는 이 경우에는 취득했을 때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현금이 지급된 게 아니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여기는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계정 과목은 이런 이제 비슷하죠. 예. 그런데 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뭐냐면은 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당연히 영업 외 수익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수익 발생으로 처리가 됩니다. 예. 그러나 이거는 매도 가능 증권은 당연히 수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자본이 증가하는 것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에서도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분류가 되는 그러한 이제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차이점이 여기에서 지금 중요하게 또 나타나네요. 그죠? 예.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은 당해 연도의 수익으로 처리가 된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당해 연도의 수익이 아니라 자본 증가로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또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 결산 시에 평가를 하는데 이때는 공정가액이 80만 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얼마만큼? 70만 원만큼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단기 매매 증권을 70만 원만큼 감소시켜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도 70만 원만큼 대변에 감소를 시킵니다. 이때 그 전년도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수익으로 처리하고 결산을 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이 수익은 손익계정에 대체되고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계정이에요. 그래서 당해연도에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이라는 비용 발생으로서 이거는 영업 외 비용으로 분류가 되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이 매도 가능 증권은 평가 이익 자체가 뭐였어요? 자본 증가로 처리가 됐죠. 이러한 자산부채 자본 계정은 계속 회사가 유지되는 그때까지 계속 이월이 되는 거예요. 잔액이.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는 공정가액이 70만 원 하락했지만 지난 연도에 공정가액이 상승하면서 40만 원 평가 이익으로 처리했던 이 부분을 먼저 상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40만 원이 먼저 감소가 되고 매도 가능 증권은 70만 원 감소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30만 원만큼은 추가적으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이것도 당연히 뭐죠? 자본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겠죠. 그래서 자본 감소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좀 비교를 해서 보니까 구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그냥 한두 번 들어서 잘 파악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좀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다음 처분을 했다. 그랬을 때 얼마에 처분했다? 130만 원. 그러면 일단 확실한 거는 차변의 자산 증가로서 현금 130만 원.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현금 130만 원 자산이 증가하죠. 그다음에 또 확실한 거는요. 단기 매매 증권이 감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 단기 매매 증권이 어떻게 했어요? 100만 원 취득했다가 50만 원 증가했다가 70만 원 감소가 돼서 단기 매매 증권 장부가액은 80만 원이 있는데 그 80만 원이 감소가 돼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단기 매매 증권 잔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얼마?
130만 원 받았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뭐예요? 처분이익이에요. 지금까지는 평가이익, 평가손실이었는데 처분이익이 얼마? 5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매도 가능 증권에서도 어떻습니까? 현금이 차변에 증가된 거 동일한데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감소되는 것은 어때요? 80만 원 감소가 되죠? 자, 150만 원 중에 70만 원 감소가 됐었고 이번에 80만 원 감소가 돼야만이 매도 가능 증권 잔액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이때 여기에서는 전년도의 그 평가 손실 이 부분은 비용이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는 이 비용이 이월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처분이 5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어때요? 이 평가 이익, 평가 손실이 계속 이월되는 그러한 이월 계정이란 말이에요. 영구 계정. 그래서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30만 원 있어요. 평가 이익은 이렇게 없어졌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상계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자본 계정으로서 이 부분이 먼저 상계 처리가 돼야 돼요. 그러고 어떻습니까? 130만 원 받았는데 매도 가능 증권이 80만 원 감소가 되고 전년도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30만 원을 상계 처리하고 그럼 110만 원이죠? 그러면 어떤가요? 최종적으로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은 20만 원. 여기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은 50만 원. 차이가 있는 듯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얼마에 취득했어요? 110만 원에 취득했죠? 현금 110만 원 지출